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무등 경기장이 5년간의 리모델링 끝에 다시 광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구장뿐만 아니라 수영시설과 공원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 시립 1, 2 요양병원들이 운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8곳에서 4곳 더 늘려 시 산하기관 20곳 가운데 12곳에 대해 인사청문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전라도 말의 전승을 위해 학자와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 집담회를 갖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애환이 담긴 무등 경기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야구장과 수영장, 공원 등이 어우러진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돼 시민들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재탄생한 광주 무등야구장. 지난 1965년 개장 이후 수십 년 동안 노후화 문제로 철거 논의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철거 대신 2018년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곳 무등 경기장은 아마추어와 사회인 야구단을 위한 경기장으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좌우 펜스 길이 95m, 중앙 펜스 110m로 KBO 규정에 맞게 설계돼 있어 전국 아마추어 야구 대회도 가능합니다. 기존 내외야 관람석은 철거돼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일대에는 야구의 거리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무등 경기장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광주 야구 발전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클라이밍장과 수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도 들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고질적으로 문제였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장 지하에 차량 1000대를 넘게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 생기면서 주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포함해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시설 또는 산책로 이런 것까지 제대로 복합적으로 해놔서 시민들이 오면은 무슨 운동을 하든 여기서 편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놨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전방 일신방지 개발과 신세계 백화점 확장 등 대규모 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8곳에서 4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20개 시 산하기관 중 12곳에 대해 인사청문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구조혁신에 나선 바 있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주춤했던 더위가 오늘부터는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은 무려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다시 뜨거워지는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드라마 주몽과 도깨비의 촬영 장소로 알려진 나주 영상 테마파크 자리에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들어섭니다. 굳이 테마파크를 철거해야 하냐는 반대 여론과 함께 의병박물관이 들어서야 하는 명분이 부족한 곳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 137억 원을 들여 조성한 나주 영상 테마파크입니다. 기와집과 저작거리, 성곽까지 옛 시대를 재현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등 21개 작품의 촬영장으로 활용되고 지난해에만 3만여 명이 방문했지만 최근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관리하는 데 연평균 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데다 건물도 점차 노후화하는 데 뾰족한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이 테마파크 시설물의 대부분이 철거됩니다. 나주시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이곳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체 5만 제곱미터 부지에서 고구려궁을 제외한 4만 제곱미터 부지의 건물을 모두 없애고 그 자리에 박물관을 짓게 됩니다. 또 박물관 주변에 둘레길 등 숲을 만들어 모두 36만 3천 제곱미터의 대규모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꼭 테마파크를 철거해야 하냐는 여론과 이 과정에서 충분한 시민 공론화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물관 설립에 47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나주시의회도 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실제 영상 테마파크를 철거하겠다는 전제로 전남도의 공모 사업이 됐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사전에 이제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것, 이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나주시는 공모 전 사업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과 공모 후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테마파크와의 공생 방안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상지 선정 이후 남도 울병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지원단 구성 등 설명회를 거쳤고 나주 영상 테마파크와 유수 호스텔 그리고 남도 울병역사박물관이 공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왜 다른 곳이 아닌 테마파크 자리에 박물관을 만들어야만 하냐는 질문에 더 적극적인 설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바다 조망을 강점으로 내세운 여수의 한 공동주택이 이달 초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한 세대는 전체의 9%에 불과한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앞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여수의 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혹해 6억 원의 1층을 분양받았는데 지난 3월 사전 점검 때 본 집은 모델하우스와 딴판이었습니다. 바비큐 그릴과 의자가 있던 자리에는 나무가 심어져 테라스로 이용할 수 없고 집 뒤에는 옹벽이 세워져 방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1층이라던 집이 알고 봤더니 지하였던 겁니다. 테라스처럼 그 잔디만 깔리는 걸로 우리가 들었거든요. 현재상은 거기가 테라스가 아니라 조경구역이에요. 이런 정황은 여수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사업 승인이 났던 지난 2021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였던 공동주택은 준공 허가가 나기 직전인 지난달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바뀝니다. 막판에 지하 2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지하로 들어가고 4층 건물이 되는 거죠.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시청에서는 오타했다 이거예요. 다른 층도 문제입니다. 이곳은 4층 전용 테라스입니다. 분양 당시 테라스로 이용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구조상 지금은 드나들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4층 세대들은 테라스가 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을 더 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게 여기 문을 나갈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저희가 4, 5천 정도 높게 분양가를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기 분양 의혹은 물론 70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는 하자 민원에도 여수시는 지난 1일 준공 승인을 내줬습니다. 전기와 소방 등 각 분야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162세대 중 14세대가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시행사 측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지역 요양병원 출혈 경쟁에 두 곳의 시립요양병원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민간 요양병원들이 많은 만큼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공공요양병원만이 할 수 있는 돌봄과 치료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두 곳의 시립요양병원은 늘어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의 치유와 재활을 담당합니다. 비급여 진료 비율이 낮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데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병원이라는 점이 시민들이 시립요양병원을 찾는 이유입니다. 어찌됐든 사립병원보다는 그런 공공성에 약간의 좀 가까운 병원이니까 환자 가족들이 제일 또 부담스러운 게 그 치료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민간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광주에 있는 두 개의 시립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그러다 존폐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립요양병원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간 요양병원들이 꺼리는 최중증 환자들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보호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제 민간 병상이 해결하기 힘들거나 꺼려하는 환자들을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소화하는 이제 공립요양병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립 1요양병원의 노조 파업과 시립 2요양병원의 수탁자 운영 포기 등의 현상은 지금부터라도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시립병원의 기능 분화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 환자 중에서도 중증 치매와 정신질환자 치료를 특화하는 일, 재활 후 지역사회 복귀로 차별화하는 역할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치매 전담병원, 그다음에 중증 화상 환자 전담병원으로 좀 특성화를 하자. 그리고 그 광주시 전체에 있는 민간 요양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백업해주는 기능을 좀 하자. 치매와 노인 재활 등 기능형 요양병원으로 육성해 특색 있는 시립병원으로서의 재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시립정신 제1요양병원 노사가 파업 일주일 만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첫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측은 올 초 수탁자가 변경된 만큼 새 단체 협약 재정을 주장했고 노조는 일부 항목만 개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노사는 내일 오전 노동위 중재로 2차 협상안을 교환한 뒤 다음 주에 협상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가 광주 전남 지역에 1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는 광주 46명, 전남은 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보육시설에 맡겨졌고 다른 1명은 출생 직후 숨진 사산아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지 확인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면허로 보복운전을 저지른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7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오전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쫓아가 급제동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형 집행 종료가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난폭 운전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 내리막길에서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학부모에 대해 2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김성은 판사는 지난 2021년 7월 순천의 한 어린이집에 주차하면서 정지기어를 놓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30대 어린이집 교사를 숨지게 한 학부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은 차량에 밀리는 과정에서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차량을 붙잡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항소 과정에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심의 금고형 선고로 일정 기간 구속돼 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선도 자동차 보험처럼 보통 3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공단 직원들이 선박에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했고 검사 시간도 며칠이 걸렸는데요. 목포에 전국 최초로 중소형 선박 검사 시설이 들어서면서 선박 검사가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와 광주 등 서남권에 있는 20톤 미만 중소형 선박은 12,000여 척. 평균 3년에 한 번 선박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배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 시간과 일정 등의 조율이 어려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현장 입회를 원칙으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검사 일정을 별도로 잡아야 돼서 중소 선박들이 때맞춰 편리하게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남권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북항 배후단지에 들어선 서남권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는 선박 검사동과 사무동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 검사를 자동차처럼 사전 예약 방문 형식으로 개선했고 원격 검사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원격 검사 시스템이라든가 그 예약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선박 검사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정도 걸리는 선박 검사 일정도 하루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이나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선박 안전 확보 등으로 선주님들께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목포를 시작으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잇따라 구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섬박람회의 주제를 적절히 구현할 종합 기본 계획이 제시됐는데요. 첨단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입니다. 오는 2026년 이곳과 함께 계도 등 도서지역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청사진도 완성됐습니다. 주 행사장에는 여수 365개 섬을 포함해 바다를 시작으로 한 섬들의 무한한 미래 가치가 구현될 주제관과 여수 백리 섬섬길 연륙 연도교를 소개하는 섬교량관 등 모두 8개 전시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ICT 융복합 갈라쇼, UAM 탑승 시승 행사, 섬 나이트 캠핑 행사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수에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업의 성과들이 26년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국 박람회에서 최초로 그러한 것들이 사업 성과들이 우리 엑스포에 또 함께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 체험거리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밑그림이 완성되면서 여수시도 박람회 관련 사업의 구심점이 될 조직 개편, 각각의 섬에 특화된 컨텐츠를 담아낼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전라남도와 한식기구 설립과 별도 정원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1국 이과체제의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재단법인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섬박람회 지원단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새로운 출발선에 선 여수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에서 계도를 거쳐 화태도로 이어지는 4개 해상교량의 박람회 개최 전 완공 개통을 위한 국비 5천억여 원의 확보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여수시가 다시 한번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국제 행사.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여수 365개 각각의 섬의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속가능한 남양권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어제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고형 폐기물 연료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하다며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언급하며 광주시가 2030년 소각장 운영을 준비하는 만큼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소 가동 현황과 월별 SRF 사용량,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보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나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표준어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언어, 전라도 말을 살리기 위한 집담회가 열립니다. 광주문화방송과 광주전남 기자협회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전라도말 한꾼의 집담회가 오늘 낮 2시부터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남대학교 국문과 손희아 명예교수가
지역어, 국어 문화의 세포 실핏줄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지역 방송 기자와 작가, 지역 신문 기자, 지정남 배우 등 언론인들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 언어와 문화의 전승을 주제로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집담회는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다시 훌쩍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은 무려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특히 오전 중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도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전남 신안과 완도의 낮 기온은 28도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위가 좀 덜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장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